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달력 속 숫자는 분명 여름의 끝자락을 가리키고 있지만 창밖을 바라보면 여전히 여름이 쉽게 떠나지 못하는 듯합니다. 마치 떠나기 아쉬운 손님처럼 늦더위와 습기가 우리 곁을 애써 붙잡고 있네요. 옛말에 처서가 지나면 서늘해진다고 했지만 요즘 날씨를 보면 그 말이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연의 질서는 결국 거스를 수 없는 법이겠죠. 이 끈질긴 여름의 마지막 몸부림이 지나고 나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며칠간 한반도 상공에서는 여름과 가을이 역동적으로 맞붙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하늘의 속마음을 오늘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들여다보시죠. 먼저 오늘 날씨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기압계는 멀리 히말라야 산맥에서 뻗어나온 티벳 고기압입니다. 이 거대한 고기압은 일본 남쪽 해상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가장자리가 우리나라 황해도 부근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는 날씨가 불안정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마치 팽이가 빙글빙글 돌 때 가장자리가 흔들리듯 대기 역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남쪽에서는 뜨겁고 습한 열대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이 습기 많은 공기가 바람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도 일대에는 수증기 플럭스 수렴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습기를 가득 머금은 공기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멈춰있는 습기 정체 구간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인 공기는 무거워지면서 결국 비가 되어 쏟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가 예측 불가능하게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산을 챙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날씨입니다. 게다가 이 고온 다습한 공기 때문에 밤에도 기온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심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해안가, 제주도는 낮 동안 아스팔트와 건물이 흡수한 열기가 그대로 남아 밤새도록 후텁지근한 공기에 잠을 설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낮에도 침통더위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시선을 남쪽 바다로 돌려보겠습니다. 조용하던 바다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경 베트남과 중국 사이 똥킹만에서 제32호 열대저기압 TD가 힘을 키워 제14호 태풍 농파로 발달했습니다. 이름 농파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것으로 아름다운 호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태풍의 이름은 농파로 평화로운 느낌을 주지만 현재 중심기압 996헥토파스칼, 중심부근 최대 풍속 초속 18m로 약한 편이지만 분명한 태풍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풍은 시속 30km로 비교적 빠르게 서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곧 베트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와 접촉하면서 바다로부터 공급받던 에너지가 끊기고 마찰로 힘이 급격히 약해져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새벽쯤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뒤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멀리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움직이는 두 개의 열대저기압 94와 94W와 95W입니다. 마치 날씨의 주연배우 자리를 두고 경쟁이라도 하듯 두 기압은 각각 발달하며 북상 중입니다. 94W는 괌남 동쪽 약 650km 부근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95W는 필리핀 세부 동쪽 약 1300km 부근에서 각각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4W의 진로가 불확실하지만 여러 수치 모델은 95W가 일본 오키나와 동쪽을 지나 9월 3일경 일본 열도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9월 2일 오후부터 이 열대저기압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열대저기압이 서로 밀고 당기며 어떤 상호작용을 할지, 또 어느 쪽이 태풍으로 발달해 한반도 날씨에 변수를 만들지는 앞으로 며칠간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 변수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앞으로의 날씨를 날짜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날씨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벳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중부지방에 걸쳐 있어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되던 소나기 구름은 오후 2, 3시를 기점으로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며 충청과 호남 지역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서해안은 27에서 32도, 충청 이남, 특히 호남 내륙과 영남 중남부는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비는 그치거나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내일 9월 1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9월의 첫날이 밝았지만 하늘의 기분은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몰려들면서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아침에는 남해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해 북부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경기 서해안에도 비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비구름이 다가오는 특이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0에서 26도 사이로 열대야 현상은 해안가와 일부 대도시에서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2개의 비구름대가 점차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를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남쪽에서 북상하는 습한 수증기가 강해지면서 남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비교적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의 힘이 아직 약해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기보다는 다소 느리게 이동하며 전국에 산발적인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모레인 9월 2일 화요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정체전선이 충청과 호남 지방에 걸쳐 머물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 외 지역은 소나기 형태로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체전선과 남쪽에서 불어오는 열대 수증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강수량과 강수 지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려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 지역은 다음날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영남 중남부 지역은 늦은 오후에 남쪽 열대 수증기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월 3일 수요일이 되면 날씨에 가장 큰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저기압입니다. 이 저기압이 일본 규슈 부근까지 북상하면서 한반도에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일시적으로 온대성 고기압이 발달하며 기온이 다시 오르는 기온 상승 모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즉, 비가 그친 뒤 다시 늦더위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낮 기온은 다시 33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열대저기압의 최종 경로는 아직 유동적이라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9월 초 날씨는 이 저기압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9월 4일 이후 이 열대저기압이 일본 규슈를 통과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게 됩니다. 이 동풍이 태백산맥과 부딪히면 영동지방에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으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는 단비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먼 미래의 이야기이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8월의 마지막 날부터 9월 초까지의 날씨를 살펴보면 마치 여름이 떠나기 아쉬워 발버둥치고
가을은 자리를 잡으려 힘차게 밀고 들어오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더웠다 선선해졌다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우리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 감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얇은 겉옷 하나쯤 챙기셔서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는 작은 체온 변화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내릴지 모르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비에 대비해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항상 준비해 두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출퇴근길이나 외출 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한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후텁지근한 여름의 열기도 점차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습기와 열기가 남긴 잔열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마침내 청명하고 선선한 가을 하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공기가 감돌고 낮 동안에도 덥지만 견딜 만한 기온을 보이면서 계절의 변화가 선명하게 느껴지겠죠. 이처럼 자연의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우리 몸과 마음 모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야외 활동 시 햇볕과 열사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는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얇은 겉옷이나 가벼운 스웨터로 체온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언제 내릴지 모르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비에 대비해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정도는 항상 준비해 두시면 매우 유용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출퇴근길이나 외출 시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고 나면 한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후텁지근한 여름의 열기도 점차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습기와 열기가 남긴 잔열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마침내 청명하고 선선한 가을 하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공기가 감돌고 낮 동안에도 덥지만 견딜 만한 기온을 보이면서 계절의 변화가 선명하게 느껴지겠죠. 이처럼 자연의 거대한 전환점이 다가오는 시기에는 우리 몸과 마음 모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낮에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야외 활동 시 햇볕과 열사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에는 체온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으므로 얇은 겉옷이나 가벼운 스웨터로 체온을 조절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비와 소나기, 그리고 열대 수증기의 영향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럽거나 시야가 제한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운전이나 이동 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부와 남해안 지역은 오후 시간대에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외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날씨 변화를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주 날씨를 종합해보면 여름과 가을이 힘겹게 맞붙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마지막 열기를 내뿜으며 쉽게 떠나지 않으려 하고 가을은 점차 자리를 잡으며 선선한 공기와 청명한 하늘을 가져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비가 내리기도 하고 더위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며 날씨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 건강하고 슬기롭게 이 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예보에서 더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고 기온 변화와 비에 대비해 안전과 건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월 1일 월요일. 9월의 첫날이 밝았지만 하늘은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뜨거운 수증기가 몰려들면서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아침에는 남해안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북부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며 경기 서해안에도 비를 뿌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즉,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비구름이 다가오는 특이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20에서 26도. 열대야 현상은 해안가와 일부 대도시에서만 나타날 전망입니다. 9월 2일 화요일.
북쪽에서 내려온 정체전선이 충청과 호남 지방에 걸쳐 머물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소나기 형태로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체전선과 남쪽 열대저기압에서 불어오는 습한 공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강수량과 강수 지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려 중부지방과 호남 서부 지역은 다음 날 오전까지도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남 중남부 지역은 늦은 오후, 남쪽 열대주중기의 영향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날씨에 큰 변수가 등장합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열대저기압이 일본 큐슈 부근까지 북상하며 한반도에 고온 다습한 공기를 강하게 밀어올릴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일시적으로 온대성 고기압이 발달하며 기온이 다시 상승하는 이른바 기온 상승 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다시 33도 안팎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저기압의 최종 경로는 아직 유동적이므로 9월 초 날씨는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9월 4일 이후 이 저기압이 일본 큐슈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에는 동풍이 강하게 불고 이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 영동지방에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에는 단비가 될 가능성도 있어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의 날씨는 여름과 가을간이 서로 맞붙는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마지막 열기를 내뿜으며 떠나기 아쉬워하고 가을은 선선한 공기와 청명한 하늘을 가져오며 점차 자리를 잡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더웠다 선선해졌다 하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며 체온과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얇은 겉옷 하나 정도 챙겨 체온 조절에 신경 쓰시고 작은 우산을 준비해 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비가 그치면 젖은 여름 열기도 한풀 걷기며 우리는 마침내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 속에서 모두 건강하고 슬기롭게 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